해외 주식 자, 참 시그널! 시그널. 안녕하세요, MC 이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한종목입니다. 종목님, 네. 종목님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과거 언제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딱 10년 전쯤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인데요. 그때 10년 전이 대학교 1학년이요? 거의 알겠습니다. 네. 교환학생 그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음. 너무 연애에 빠져서 신청을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다. 아프다. 저는 네. 지금보다 볼살이 조금 더 빵빵했던 여기보다 더? 네, 세상에. 엘레멘터리 스쿨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 엘리멘터리.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해질 때까지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고 그 전까지는 진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뛰어놀았던 오, 약간 남자애들이랑 같이 잘 노는 인싸셨네요. 여자애들이랑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소비 요정이로 발돋움 하셨잖아요. 제가 그럼요. SNS 보니까 굉장히 플렉스 하시던데. 화장품도 새로 뽑은 것으로 해봤고요.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아. 잘 됐어요. 오늘도 저희가 은밀하고 특별한 이벤트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미래에셋증권 개인 고객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종목 탑 15 함께 보시죠. 15위 코인베이스, 14위 바이오젠, 13위 보잉, 12위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11위 글로벌엑스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이번에도 차트의 변동이 크네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14위 바이오젠? 뭔가 바이오 하니까 건강 관련된 종목일 것 같아요. 와, 진짜 일타 강사. 진짜로 발돋움 하셨습니다. 연상. 네, 진짜 바이오젠은 미국의 신약 개발 제약 회사입니다. 차트에 위풍당당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차트 시그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바이오젠이 집중하고 있는 치료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생긴 치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근본적인 치료 약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0%, 꽤 많지 않나요? 오, 네, 네, 알츠하이머 10%.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만 작년 기준에 580만 명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고요.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바이오젠이라는 거죠. 네,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려고 만든 물질 이름이 아두카두맙이에요. 아보카도 아니고 네. 아두카두맙. 아두카두맙. 지난 4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맞춰서 이런 보나초스라고 불리는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승인만 잘 떨어진다면 이제 아두카두맙을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알츠하이머를 정복할 수만 있다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을 점점 잃어가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부터 포도 많이 먹고 두뇌 운동 열심히 해야겠어요. 먹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먹는 게 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다음 종목 설명해 네, 주세요. 11위 QYLD라는 티커고요. 글로벌엑스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기술주 중심의 지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완전 기억해요. 이런 이 ETF도 이게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시피 이런 나스닥 1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다만 이 ETF는 단순히 나스닥 100에 완벽하게 연동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 뒤에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이 커버드 콜이라는 금융 기법이 좀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법이 사용되면은 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지수 상승률은 못 따라가요. 다만 지수가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런 커버드 콜 기법을 통해서 수익률이 일정 부분 방어가 된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조금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말을 해야 돼서 성경 씨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닌데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정말요? 그러면은 준비됐어요. 커버드 콜이라는 게 파생 상품 10위부터 시작합니다. 네. 10위 용기 실리콘 자재, 9위 카난, 8위 마이크로소프트, 7위 초상은행, 6위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 초상은행? 처음 등장하는 종목이네요. 그러게요. 네. 설명 부탁드려요. 중국에는 공농 중건교라고 불리는 5대 국유은행이 있습니다. 각각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에요. 오. 이를 민간은행으로서는 바짝 뒤따른 은행이 바로 초상은행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근데 중국이 핀테크 업체들이 있어요. 뭐 엔트 파이낸셜이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서 길을 제대로 못 폈던 게 사실 중국의 민간은행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핀테크 기업 길들이기가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인터넷 업체들이 금융 부문에 진출해서 장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핀테크 업체 규제 강화를 원했던 게 바로 초상은행을 포함한 민간은행들이었겠죠.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투자자분들 빠르고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차트 시그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스마트 머니. 자, 5위부터 갑니다. 5위 SPDR S&P 500, 4위 알파벳 A, 3위 iShares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섹터 펀드, 2위 아마존닷컴, 1위 항서제약. 항서제약의 인기가 3주째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네요. 그러게요. 일단 뭐 성도님 진정을 하시고 먼저 5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위 스파이 SPDR S&P 500. 이제 조금 자주 나온 것 같아서 성경 씨도 뭐 느낌 바로 오시죠? 그렇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형 ETF입니다. 패시브 아시죠? 저번 주가 대표적인 어닝 시즌이었거든요. 네, 아마존,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우수수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뭐 경기 정상화 기대감도 여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엄청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데 이제야 차트에 나오네요. 그렇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2위입니다. 사실 저도 왜 이제 나오나 했어요. 아마존 써보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황하셨네요. 네. 소비 요정을. 당연히 안 쓰셔본 줄 알았는데 네. 지난 4월 28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사업부 대부분에서 성장세를 확인시켜 주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특히 매출이 크게 올랐는데 AWS라 불리는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기억나시죠? 네, A죠. 에이저가 2등이에요. 애들이 1등이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과 마진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거죠. 네. 팬데믹 사태로 전자상거래랑 클라우드 부문 성장의 핵이득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마존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싹 되네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망의 1위 항서제약 설명해 주세요. 뭐 중국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그럼요. 대표 제약기업입니다. 저번 주에도 전체국의 1위를 달성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연속으로 바로 이관왕 차지해버리네요. 이쯤 되니까 원래 단골 손님 있잖아요 저희가. 또슬라가 있는데 또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느슨해진 해외 주식 차트씬에 긴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신? 네, 차트씬. 더 자신 있게 해주세요. 아, 네, 안 합니다. 샤이 종목. 네, 샤이 종목. 시청자 여러분, 차트 시간을 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투자하시기 전에 스마트 머니에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중한 투자 결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은밀하게 가져온 정보 함께 보시죠. 마이크 테스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성경입니다. 네, 앵커 한종목입니다. 어머머, 순발력이 굉장히 늦었네요. 네, 그렇긴 하죠. 더듬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는데. 네. 근데 갑자기 뉴스 진행 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 시그널이 4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는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개인 고객 순매수 상위 종목 탑5를 발표할 겁니다. 4월 한 달 결산을 하는 날이군요. 그렇죠. 간만에 진짜 차트 시간을 MC다운 면모가 돋보이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2021년 4월 한 달 기간 개인 고객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종목 탑5 함께 보시죠. 5위부터 볼까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외쳐! 코야호! 네. 비트코인 가격 주룩. 비트코인 가격과 운명을 함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주식시장에 데뷔를 했는데 이런 한 달 결산 5위에 올랐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반면 이제 지난 4월 25일 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8,000불대로 뭐 털썩 주저앉으면서 정말 코이너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는데요. 다만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 ETF를 여름께 출시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이먼 회장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태세 전환이 빠르죠.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 자체는 아니고 이게 거래 플랫폼이니까 거래소 간의 경쟁도 지금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네. 신중 또 신중하세요. 맞습니다. 4위 볼까요? 4위는 SPDR S&P. S&P 500. 3위 볼까요? 3위는 뭘까요? 테슬라! 테슬라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그 지난 4월 26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급 순이익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좋지가 않았어요. 테슬라의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게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이다. 그다음에 뭐 탄소 규제 크레딧 매출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어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속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5월 달에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이런 FSD 버전 업그레이드랑 그다음에 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뭐 구독형으로 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언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호재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기한을 정해놓은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키지를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머스크 타임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머스크 타임이 될지 아니면은 또 시장을 깜짝 놀라게만 한 머스크 매직이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머스크 타임이란 말도 나오네요. 성경 타임이 있으신가요? 성경 타임? 지각 20분이요. 성경 타임. 2위 볼까요? 2위는 ICRS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섹터 펀드. 성경 씨의 혀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아 그럼요. 근데 저 이제 눈 감고도 한다고요. 아, 진짜요? ICRS 네. 못하는 걸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형 ETF죠. 한 달간 이렇게 많이들 매수하신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뭐 최근 가정용이랑 모바일용으로도 지금 부족 현상이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쇼티지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서 반도체 장비 업황의 수혜가 또 뭐 불거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지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많은 고객분들께서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대망의 1위를 볼까요? 와, 4월 결산일이잖아요. 두구두구두구 외쳐 1위. 와, 항소제약. 또 항소제약? 와, 대단하네요, 진짜로. 와, 모두 예상을 뒤엎고 중국 기업인 항소제약이 4월 한 달간 결산 왕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항소제약은 4월 한 달간 주가 흐름이 근데 좋지는 좀 못했어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법 위반 관련 이슈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과징금을 좀 부과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기대 요인들을 짚어드릴게요. 항소제약은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을 만드는 제약사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이 캄렐리주맙이 미국 FDA로부터 간세포암 적응증에 대한 희귀의약품 이제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획득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조금 어마무시해요. 네. 일단은 그 임상시험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7년 동안 시장 독점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소제약이 최근에 조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불운한 주가를 겪고 있는 와중에 본업의 성장으로 일권의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세포함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위기를 극복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항소제약. 멋집니다. 제가 앵커답게 4월 한 달간 결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면을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많이 찍긴 했죠. 종목들이 반가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서제약, 코슬라, 그다음에 송영님을 힘들게 했던 이 ETF. 근데 면면을 보니까 4월 한 달간 주가가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항서제약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앞으로는 도와질 것인가 아닌가라는 장기 성장성에 기댄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2021년 4월달 개인 고객 순매수 상위 종목 탑5를 살펴보고 나니까 잘 정리된 요약 노트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쵸. 저도 보고 나니까 5월달 해외 주식 매수할 때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 요정 성경님 투자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장바구니에는 막 담더라도 네. 결제는 신중하게. 와. 무려 8화를 진행한 이 차트 시그널 MC를 무시하지 마세요. 명언이시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1화에 비해서 진짜 많이 킹장하셔서 킹즈. 성장하셔서 이제는 저도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1화 때 주린이 이성경은 잊어주세요. 너무 줄이긴 했어. 해외 주식 자, 시그널. 오늘도 저희와 시그널이 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